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 어쩌면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을 만한 이야기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 페드의 고위 인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입니다. 그가 스테이블 코인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지금 시장이 좀 술렁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연준의 정책 결정자가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통화 정책과 연결시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발언인 거죠.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발언이 나온 게 2025년 11월 7일 뉴욕에서 열린 BCVC 서밋이라는 행사였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미란 이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기술 현상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힘, 이렇게까지 표현했다고요? 네, a force to be reckoned with 이라고 했죠.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경제 전체 금리 수준, 특히 그 중립금리라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다는 건데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지점, 왜 하필 지금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또 그 논리는 뭔지, 앞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란 이사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부터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죠.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어떻게 금리에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네, 그 미란 이사의 주장은요,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또 유통량이 아주 크게 늘어나면 경제 시스템 전체에서 대출 가능한 자금의 순공급량, 영어로는 net supply of loanable funds라고 하죠. 이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 대출 가능한 자금 공급량이 늘어난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경제학의 기본 원리상 어떤 것의 공급이 늘면 그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수요 공급 법칙이죠. 맞습니다. 돈, 즉 자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가능한 자금 공급이 늘면 그 가격인 이자율, 즉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미란 이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늘어난 자금 공급이 시장의 어떤 이론적인 균형금리, 중립금리, R스타 또는 R이라고 부르는 것을 낮출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중립금리요? 이게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참고하는 그 지표 맞죠? 네, 맞습니다.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절한 상태일 때의 이론적인 금리 수준인데요. 연준이 정책금리 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은 결국 연준이 나중에 정책금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명분 혹은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아,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대출 자금이 늘고 그래서 중립금리가 내려가고 결국 정책금리 인하 가리성까지 연결된다, 이런 흐름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그런 대출 가능한 자금을 늘리는 효과를 만드는 걸까요? 그냥 디지털 달러 같은 거 아닌가요? 은행 예금이랑 뭐가 다르길래? 바로 그 점이 이번 발언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쓰는 코인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사실상 디지털화된 달러 예금의 대체제 혹은 보완제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디지털 달러 예금의 대체제? 네, 예를 들어보죠. 개인이나 기업이 달러를 그냥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에요,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되면 자금이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복잡한 중개 과정을 일부 건너뛰거나 아니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송금이나 결제 같은 거요. 은행망을 통하면 시간도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고 훨씬 싸게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24시간 365일 움직일 수 있고요. 아, 확실히 속도나 효율성 면에서는 다르겠네요. 네, 이런 특성들이 결국 자금의 회전 속도, 그러니까 돈이 도는 속도를 높이고요. 지리적 제약 없이 글로벌 유동성을 확 늘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통 은행 예금은 여러 규제나 시스템적인 제약 아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고 빠르게 유통될 잠재력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전체에서 실제로 투자나 대출에 쓰일 수 있는 그 대출 가능한 자금의 총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혈관 속 혈액 흐름이 더 빨라지면 몸 구석구석 산소 공급이 더 원활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금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 가격인 금리는 내려갈 유인은 생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 바깥에서 혹은 은행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달러 유동성이 생기고 이게 더 휙휙 빠르게 돌면서 전체 자금 시장의 공급 파일을 키우니까 금리를 누를 수 있다. 이런 해석이네요. 듣고 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메커니즘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 발언 자체의 경제 논리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하필 지금 나왔을까? 이 시점이나 연준 내부의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 이런 걸 더 주목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발언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스티븐 미란 이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CEA에서 일했었고 비교적 최근에 연준 이사회 멤버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연준 내부에서는 통화정책 방향, 특히 금리나 시점이나 속도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한 다수 위원들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게 아니다.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강하고요. 네, 섣부른 금리 인하는 경계하는 분위기죠. 반면에 미란 이사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은 현재의 고금리가 경제에 너무 부담을 주고 있다. 좀 더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준 내에도 그런 의견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미란 이사가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라는 사실 이전에는 통화정책 논의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을 꺼내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자신의 금리 인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는 점,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거죠.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기술적으로 재밌다. 이게 아니라 금리 인하의 근거로 연결시켰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중립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면 이건 연준이 정책금리를 내려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제공한 셈이니까요. 이게 어쩌면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논의에서 디지털 자산이나 금융혁신 같은 요소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뭐랄까 좀 의도된 발언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당장 얼마나 큰 정치적 힘을 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논의의 판에 새로운 카드를 하나 던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확실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기존의 금리 인상 인하 논쟁 프레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딱 던져 넣음으로써 논의의 지평 자체를 좀 넓히려는 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이 시장 참여자들이나 금융 시스템 전체에 주는 실질적인 시사점은 뭘까요? 당장 우리가 뭘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요. 제 생각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단순히 암호화폐라는 특정 영역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적 변수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신호,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시경제 변수요? 네. 연준의 정책 결정자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이랑 경제의 근간인 금리를 연계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 합니다. 이게 당장 내일 시장 금리가 확 바뀐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나 성장 속도, 안정성 같은 것들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이게 지금 미국 재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 결제 수단 넘어서 통화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규제와 감독 필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인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틀을 만들려는 시도거든요. 이런 논의가 앞으로 더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기억해둬야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생태계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디파이라는 게 은행 같은 전통 중개기관 없이 스마트 계약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거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거든요. 디파이에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커지면 디파이의 성장 잠재력도 같이 주목받게 될 거고요. 넷째로는 RWA, 실물자산 토큰화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주요 거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연결되는 분야가 정말 많네요. 마지막으로 심지어 미국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 같은 걸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준비금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이게 잠재적으로 미국 국채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정말 다각적인 파급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디지털 달러 이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정말 여러 영역과 막 얽히고 설키면서 거시 경제적인 중요성을 점점 더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규제 논의부터 디파이, RWA, 심지어 국채 시장까지 연결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의 이번 발언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 기술 애호가나 암호화폐 투자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게 국가 경제의 핵심 지표인 금리 그리고 통화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조명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대출 가능한 자금 공급을 늘려서 경제의 자연스러운 균형점, 즉 중립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그의 분석. 이것은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메커니즘에 정말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 비하면 아직 작지 않냐,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냐. 네, 그런 지적도 있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준의 고위 인사가 그 가능성과 메커니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분석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액트 같은 관련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아주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 틀이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기준금리 수준 설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DDC와의 관제 설정, 그러니까 이른바 디지털 달러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 문의를 움직인다. 이 말이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의 문이 이제 막 열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네,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의 발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전통적인 거시경제 변수인 금리와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논리와 배경 그리고 잠재적인 파급력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미란 이사의 분석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로 금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다면 중앙은행은 과연 이 새롭게 떠오르는 디지털 유동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하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아, 측정의 문제. 네, 지금 쓰는 통계 지표만으로 이게 충분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이걸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중앙은행은 어떤 정책 수단을 써서 이 디지털 유동성을 관리하려고 할까요? 기존의 금리 조절이나 지급 준비율 변경 같은 전통적인 통화 정책 도구들이 과연 이 새로운 형태의 유동성 앞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일지 어쩌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금융 환경의 변화를 가늠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